지난 이야기,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었지만 태조의 눈밖에나 공신 책봉도 못 받고, 심지어 태조와 정도전이 적장자인 형을 놔두고 막내인 이복 동생 이방석을 세자로 삼자 뚜껑이 열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방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방과가 세자로 책봉됐으면 이방원한텐 아예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됐단 건 이미 장자계승이 한 번 꼬인 상태니 여기서 판을 뒤집으면 이방원에게도 왕이 될 기회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방원은 자신의 신복 하륜과 착실히 준비해 정적인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을 모두 제거하고, 괜히 아직 남아있는 태조 세력에게 자기를 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일단 형 이방과를 왕위에 올렸죠. 그 후 정권을 장악한 이방원은 사병을 없앰으로써 군권도 장악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형 이방관도 힘을 빼놨으니 마침내 유일무이한 조선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정종은 얼마 안 있어 바로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니 그가 바로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태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태조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조 입장에서는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인 이방원이 너무나 미웠겠죠. 게다가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방원은 태조에게 감시병도 붙이고 수도도 다시 개경으로 옮겨버립니다. 거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말 한마디면 껌뻑 죽었던 신하들이 이젠 문안 인사도 오질 않으니 태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 태종이 왕이 되고 정종이 상왕이 되자 태상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태조. 하지만 태조는 결국 왕위를 꿰찬 아들이 꼴도 보기 싫었는지 쉴 새 없이 행차를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태조의 행동 때문에 태종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조선은 엄연히 유교의 나라인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왕이 아버지께 불효를 하다니요. 하지만 태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태조는 끝까지 아들과 화해하길 거부하더니 이내 큰 사건을 터뜨리고 맙니다. 태조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기억나시나요? 신덕왕후의 친척 중에 조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태조가 왕이었을 때 벼슬을 하고 있던 조사이는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파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막상 조사해보니 별거 없었는지 얼마 안 있어 그냥 풀려났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태조는 태종에게 부탁해 조사이를 동북면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동북면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죽은 신덕왕후의 복수를 해야 한다며 일대에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 조사의. 그러더니 순식간에 1만 명에 달하는 군대가 모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이는 앞서 감옥에 갇혔다가도 별거 없다며 풀려났듯이 중앙정치계에서 신경 쓸 정도의 실력자도 아니었거니와, 조사이와 신덕왕후는 모두 개경 출신으로 동북면엔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째서 그런 조사이가 신덕왕후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순식간에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 걸까요? 답은 태조 이성계의 존재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북면은 태조가 나고 자란 태조의 텃밭. 그러니 동북면 사람들은 태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죠. 그런데 조사이를 동북면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태조입니다. 게다가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자 태조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각 태조는 임진강가에서 명나라 사신을 맞아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잔치를 마친 태조는 갑자기 여기까지 나온 김에 동북면이나 다녀오자꾸나 라며 동북면으로 향하는데요. 그러자 심상치 않은 상황을 눈치챈 태종은 계속해서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 그만 궁궐로 돌아와 달라 부탁하지만 태조는 굴하지 않고 동북면으로 나아갑니다. 뒤이어 태종은 반란군에도 사람을 보내 해산하라고 명령하지만 반란군은 태종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리는 등 긴장감만 높아져 가는데요. 그러다 결국 태조가 조사이와 합류하자 태종은 민재에게 개경 수비를 맡긴 채 직접 군을 이끌고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발하니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전면전이 벌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데요. 반란군의 포로로 잡혔던 관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관군이 4만 명이나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당해내려 합니까? 라고 하자 밤사이에 이 말이 쫙 퍼지면서 반란군은 하나둘씩 겁을 먹기 시작했고 그러다 도망병 하나가 실수로 불을 지르자 놀란 반란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쳐 버렸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군사를 일으킨 태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난이 진압된 후 평양에 머무르며 상황을 살피던 태조에게 태종이 보낸 신하가 옵니다. 추상인에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아니옵니다, 태상황 전하. 추상께서는 태상황 전하가 돌아오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전하를 맞이하러 마중까지 나오신다고 하니 전하께서는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궁으로 돌아오시지요. 거참 다행이구나. 내 속히 준비해서 갈 테니 그리 전하거라. 그렇게 태종은 돌아오는 태조를 맞아 잔치까지 베풀면서 부자 간의 극적인 화해가 성사됩니다. 사실 이미 나이가 지긋한 태조가 다시 왕위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방번과 방석은 이미 죽고 없고 적장자인 방우도 죽고 없는 데다 둘째인 정종은 상왕에 올라 있으니 정종에게 물려줄 수도 없으며 방위와 방가는 왕의 제목이 아님이 드러난 터라 어차피 다음 왕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태종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미 이때쯤엔 태종이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놨으며 왕권도 견고하게 다져놓았고 명나라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태조도 그런 태종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사건이 있은 뒤로 태조는 이전만큼 행차도 자주 나가지 않고 궁에서도 조용히 지내며 태종이 인사를 올 때도 피하지 않는 등 상당히 점잖은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이 진압된 지 6년 후인 1408년 마침내 태조는 숨을 거두는데요. 말년에 뇌졸중을 앓던 태조는 죽기 직전에 담이 심해서 잠깐 일어나 앉아 있었는데 이를 본 태종이 직접 청심원을 태조에게 올렸지만 태조는 기력이 다했는지 삼키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원나라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흐름을 읽고 고려로 귀화하여 숱한 공적을 세우며 영웅으로 불리다가 결국 정권을 휘어잡고 마침내 왕위에 올라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 하지만 이성계는 이후 아들의 난으로 절친한 친구와 아끼던 아들들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태조의 왕릉은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건원릉인데 풀이 잘 정돈된 다른 왕릉에 비해 건원릉은 억새풀이 매우 투박한 게 마치 태조 이성계의 인생과 잘 어울린다고 하여 벌초를 1년에 딱 한 번씩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침내 태조에게도 왕으로 인정받은 태종. 그리도 원하던 왕위에 오른 태종은 과연 어떤 정치를 폈을까요?